할 거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론, 탐재와 탐험, 그다음에 사시와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재라는 게 있죠. 이게 제자가 제주제자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 삼재는 근본,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기본이 있어야지 명리학에서 첫 번째 출발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천간, 지지, 인, 그래서 천진, 삼재를 가장 기본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하늘이 나고, 그리고 하늘이 난 다음에 땅이 생겼죠. 땅이 생기고 난 경우에 많은 물건들과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걸 우리는 이걸 어디로 가서 배치를 했어요? 천간으로 배치를 했죠. 우리는 지지, 인, 지상간으로 배치를 했죠. 지상간으로 배치를 한 거를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천진 세 개가 보통 3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한자가 있어요. 이 3원, 이 3원이 있는데 이건 으뜸원자죠. 이건 근원원자거든요. 이 으뜸원자는 기운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원의 근원원자는 물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자를 보시더라도 고소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시면은 이거는 기운 중심이고 얘는 물질 중심, 형체 중심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라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생겨난 이치라든지 이유를 아는 게 연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라 그래서 연회자평 아시죠? 연회자평이 그거를 쓰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그래서 연회자평에서는 이 원자를 쓰고 그리고 적천수에서는 이 원자를 써요. 그러니까 적천수는 책이 약간의 기운 중심의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 읽으시면 되고 한번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저자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의 의도를 아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리학에서 뭘로 받아들였어요? 성간, 지지, 지장간으로 받아들였죠. 이것도 써요? 장자가 간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지에 숨겨져 있는 게 지장간의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간이 뭘로 가요? 성간에는 이제 기운이 들어갑니다. 기가 들어가고 지지에는 뭘까요? 기, 그 다음에 지지에는 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형체가 들어가죠. 이러한 기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만물에 대한 사용 방법론을 아는 게 순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물에서 계획한 거를 어느 때 해야 될지 결정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결정하는 때를 알아보는 게 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시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시간 또는 시화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죠. 지상간의 이런 만물들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단, 결정, 실천의 의미가 이렇게 천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질형이라고 해요. 하나 세 가지로 나누죠. 그리고 명리는 수화라는 기와 토의 질, 그 다음에 목금이라는 형이 이 속에서 이제 같이 올라갔다는 움직인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기질형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화, 토, 목금 중심의 기지경을 말하는지 성간, 지지, 지장간의 기지경을 말하는지인데 사실은 원래 기라는 게 성간이잖아요. 수화가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금이라는 형태가 지장간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기준형을 얘기했느냐의 차이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3제, 3원, 44개 때문에 이렇게 천간을 기, 지지를 질, 그리고 지장간을 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판단, 결정, 실천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어디로 갔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상 쪽으로 발달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어디로 발달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명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지장간의 만물을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치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명리가 이런 선지인의 삼재를 다루지만 그 기준점이 뭐예요? 시간 중심으로 만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드러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죠. 만물의 동정이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시간의 변화 속에서. 그죠?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만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가장 많이 말이 나오는 게 용자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찾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때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할지를 해야지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남편이 형이잖아요.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이고 물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이라는 존재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죠. 처음 결혼하면 남편, 애들이 생기면 빼앗빠져. 시간이 변하죠. 시간의 변화 속에서 얘가 변하니까 어떻게 할래를 하는 게 천간인 거예요. 시간의 변화를 모르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애 아빠가 변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남편이 애 아빠 되고 나중에 뭐가 돼요?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이거를 다른 내용을 하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판단을 먼저 하고 실전 옮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이게 사상으로 봤다는 게 주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때에 맞게 만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명리학은 그게 아니라 때의 변화에 맞게 만물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관에 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는 시켜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방법 질은 아는데 제가 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있어요. 목금이라는 네. 우리가 말하는 형은 없잖아요. 네. 지장간 안에 누구나 형이 있죠. 음. 리월이니까 그 형을 찾아. 정화하고 을목에서 그 형을 아.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약간 분법론이 좀 어려운 건 뭐예요? 왜? 방법론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순간에 인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네. 근데 그 뚜렷한 방법론은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은 하는데. 네. 미라는 시간 속에, 그죠? 네. 정화와 을목을 다루기 위해서 천간에 있는 기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이 오늘 저 4시와 4개를 통해서 같이 엮어서 해드릴 거고 12개의 지지를 각자 쓰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하세요. 두 번 하라는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을 계속 천간 들어가고 지지 들어가고 천간용법, 지지용법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는 명리학이 운명학 범주에 속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천지인 중에 지 중심, 시간 중심이라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명략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만물의 동정을 살피고 그에 따른 방법론을 알아가는 게 명리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령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3대 차원이라는 우리가 궁합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기운의 변화 이런 궁합을 나중에 보시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두 개의 시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사시라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사계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늘에서부터 어떤 기운이 내려오는지 살피시는 게 사시죠. 처음에 두 가지 기운부터 시작을 하죠. 한, 난이라는 시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동지와 오라는 하지에 한난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글자가 우리가 대표적인 글자가 한의 글자가 임수이고 안의 글자가 병화이죠. 근데 한나는 계속해서 동지 하지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동지부터 하지까지가 난이 점점 커져가면서 활동이 커지죠. 그래서 이쪽 구역이 이렇게 병화의 난이 활동하는 구역이 돼요. 그렇다고 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시는 게 저게 난이 움직이니까 한이 없다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난이 중점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이제 한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자잖아요. 하지, 동지. 병화의 난이가 지극히 달했으니까 이제 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쵸? 그 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임수 보니까 여기서 또 갑자기 추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지를 춥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음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 동지를 뭐라 그래요? 1음이라 그래서 이제 양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따뜻하다는 표현들이 옛날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얼토당토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양이라는 조그만 기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목표들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한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난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커지죠. 제가 그림을 예쁘게 못 그려서 그러는데 지금 난이가 뭐야? 여기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태동 모양이에요. 그죠? 원희 선생님 마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만 한이 기운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걸 머릿속으로 잘 그려놓고 그리려니까 안 예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병화가 이 하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립적으로. 상극은 항상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대립되지만 서로를 위해서 공존하는 게 상극이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는 상생작가잖아요. 상극 나빠요. 이러면서 해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 음양부터 이미 상극의 출발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항상 같이 존재해야지 서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상극이에요. 그래서 임수의 기운이 이제 가장 극에 달해서 병화의 난의 기운이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습기가 발생을 하죠. 그쵸? 습기가 점점 높아가는데 습기가 만물의 형체로서 드러나는 시점이 이제 충분점, 추분점이에요. 그래서 묘라는 충분과 유라는 추분에서 습기가 여기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지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묘부터 습기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습기가 우리 눈에 보이게 점점 드러나는 시기가 묘부터, 충분부터 추분까지예요. 발생은 여기서 하지만 활동은 이 시기가 습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예요. 이것도 점점점이에요, 습도. 그리고 나서 5월에 이제 한기가 처음 시작이 돼요. 1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되면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조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얘네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추분부터 춘분까지예요. 그러니까 탄생은 여기에 있지만 활동은 여기서 하고 있죠. 이건 실지예요. 지금 아직 춘분 전이죠. 이달에 춘분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약간 조화 기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습한 기운이 바뀌려고 계속 얘네들이 움직이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부터 묘월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약간 까칠한 게 뭐예요? 교회 성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묘부터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개수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사교성이라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을 되게 좋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습이 사주에 없어도 약간 사교성은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건가요? 근데 이 정보를 아시면 요시기에 태어났는데 필요한데도 막 독립적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조한 시절이에요. 요시기에 태어났는데 신앙한데도 소속해서 일해요. 왜? 습한 시절이니까. 그 사주에 개수가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습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습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은 충분히 지나 이제 드러나서 충분에 드러나서 추분까지 왕성하게 습기가 활동을 하죠. 그렇죠? 그 습기가 점점점 왕해지고 습기가 점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조항이 같이 뭐예요? 시작이 되면서 습기는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난조습은 가만 보니까 사계절에 다 있죠. 네. 있는데 뭐가 드러나는 비율만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가 드러나면 활동을 하냐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치했을 때 여기를 개수로 습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정화의 난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는 정화의 조로 배치를 하죠. 그리고 여기를 임수의 한으로 네 개의 구역을 나눴잖아요. 아셔야 될 게 한산조습이 어디 하나에다 딱 한이 그냥 무조건 다 한이 아니죠. 한이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습도라는 조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제 일어나는 습기는 아셔야 될 게 충분부터 추분. 실제 조는 추분부터 충분히 가장 습기가 왕성한데 왕성하니까 그 계절 내내 또 왕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커졌다가 소멸한다.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신은 이렇게 한단과 한란에 만들어진 조습에 의해서 기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이러한 기운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제 임수의 한, 정화의 난, 개수의 습, 정화의 조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통근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임수라는 건 뭐예요? 거두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정화는 기르고 가꾼다 그죠? 키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열매를 많이 그렇죠.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있게 하는 특징 중에 우리가 밥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뜸들여야 되죠. 그것도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뭔가 숙성되고 성숙되는 그 과정이 조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 습은 나타 시작하다에 있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난에서 구분할 게 누가 태어났으면 죽으러 가죠. 누구나. 그쵸? 그래서 한을 염두에 두고서 난이 움직이는 게 은하적인 생각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두기 위해서 기르고 바꾼다. 그쵸? 임수의 한 소리는 죽이다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필요한 걸 가져오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통역을 하실 때는 한난 조습의 기운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이 있으면 거두려고 하고, 그쵸? 거두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익혀야 되고, 그쵸? 익히기 위해서 기르고 바꾸고, 기르고 바꾸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낳아서 기르고 바꾸고, 성숙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두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공정도의 속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부모가 날 낳았죠? 그리고 기르고 바꿨으니까 학교 생활, 사회생활 잘하죠. 그리고 나서 성숙됐으니까. 일적으로는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물려주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것을 일에 있어서의 기승전결의 공정으로도 살펴보실 수 있고,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저게 빠지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옆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운의 변화다. 아까 여기 개수 없는 데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 옆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분업해서 협업하는 그런 기운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게 다 있어서 좋은 데 태어나서 잘 자라고 이러면 좋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저게 없으면 저걸 못하는 게 아니라 저게 있어서 잘못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뜻과 원래의 기운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태가불급이라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태가불급을 먼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과정 없이 결론에 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과정을 아시려면 기본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가 개입이 돼요? 난에서 조로 넘어갈 때 무토가 개입이 되죠. 그리고 산에서 습으로 넘어갈 때도 무토가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습에서 조로 여기 난으로 넘어갈 때 기토가 개입이 되죠. 그리고 또 이 조에서 산으로 넘어갈 때도 기토가 개입이 돼요. 그게 우리가 지지로 시간으로 따지니까 뭐예요? 여기가 이제 축이 나오고 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술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운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우린 이거를 한난조습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기운의 변화를 관장하는 애들이에요. 아까 기가 어디 있었죠? 천간에 있죠. 천간이가 뭐를?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관장하는 애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기운만 변화하여 만물을 낳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계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